김포공항 근처 붕어빵 가게 문을 연 순간 정주영은 얼어붙었습니다. 카운터 앞에서 붕어빵을 파는 여자. 고개를 들어 손님을 보던 그 여자의 얼굴 10년간 꿈에서도 잊지 못한 바로 그 얼굴이었어요. 지은아? 정주영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한지은의 손에서 집게가 바닥으로 떨어졌고 손에 있던 물수건도 떨어뜨렸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엄마, 이 사람이 우리 아빠야? 작은 한켠에서 숙제하던 10살 여자아이가 일어서며 물었어요. 액자 속 사진이랑 똑같네. 왼손 화상 자국도 있고. 정주영은 그 말에 몸이 비틀거렸습니다. 10년 전 임신 중에 갑자기 사라진 아내. 그리고 태어나지 못했다고 생각한 아이. 설마 그럴 리 없는데. 그 순간 한지은이 뒷문을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왜 도망가지? 아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정주영은 김포공항 입국장을 빠져나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40을 넘긴 나이에 한국에너지공사 신사업팀 팀장으로서 며칠간의 도쿄 출장은 몸과 마음을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시작된 파트너사 미팅은 해질녘이 되어서야 끝났고 저녁 비행기로 겨우 귀국길에 올랐죠. 수화물을 찾아 나오니 밖은 이미 칠흑같이 어두웠어요. 차가운 겨울 공기가 폐 속 깊숙이 스며들면서 피로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정주영은 택시 승강장으로 걸어가다가 문득 걸음을 멈췄어요. 기내식으로 부실하게 때운 저녁 때문인지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집까지 가려면 한참을 더 가야 했죠. 뭐라도 좀 먹고 가야겠는데 정주영은 중얼거리며 공항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고소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붕어빵 굽는 냄새였어요. 그리고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오뎅 국물 냄새도 함께 풍겨왔습니다. 그 냄새는 정주영을 어린 시절로 데려갔어요. 초등학교 앞 작은 포장마차에서 할머니가 사주시던 붕어빵이 떠올랐습니다. 겨울이면 늘 그랬죠. 학교 끝나고 나오면 할머니가 기다리고 계시다가 따끈한 붕어빵 한 봉지를 손에 쥐어주셨어요. 우리 주영이 출출하지? 이거 먹으면서 가자. 할머니의 따뜻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벌써 10몇 년 전에 돌아가신 할머니였지만 그 기억만큼은 생생했어요. 정주영은 냄새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공항 주변 골목길로 접어들자 낡은 간판들이 빼곡히 붙어있는 서민 상권이 나타났어요. 방화동 공항시장 쪽이었죠. 골목을 천천히 걷는 동안 정주영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출장 보고서 작성해야 하고 내일 아침 회의 준비도 해야 하고 밀린 업무가 산더미인데 하지만 이상하게도 발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10여 분쯤 걸었을까요? 골목 모퉁이를 돌아서는 순간 하나의 간판이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은이네 붕어빵이라는 작은 가게였어요. 간판은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손글씨로 정성스럽게 쓴 게 느껴졌습니다. 가게에서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고 유리창에는 김이 서려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주영의 가슴이 갑자기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무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손끝이 저릿저릿하고 목구멍이 바짝 말랐어요. 왜 이러지? 정주영은 자신의 반응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붕어빵 가게일 뿐인데 말이죠. 하지만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었고 발은 이미 가게 문 앞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유리문 너머로 가게 안이 보였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공간이었어요. 테이블은 4개 정도였고 한쪽에는 붕어빵 굽는 기계와 오뎅 끓이는 솥이 놓여 있었습니다. 카운터 한쪽 구석 작은 테이블에는 10살쯤 돼 보이는 여자아이가 혼자 앉아 있었어요. 노란색 공책을 펼쳐놓고 연필로 뭔가 열심히 쓰고 있더군요. 숙제를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아이 곁에는 오뎅꼬치가 담긴 그릇이 놓여 있었고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죠. 정주영은 문손잡이에 손을 올렸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어요. 이상하게도 손이 떨렸습니다.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문을 밀었어요. 딸랑딸랑 작은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싸며 안으로 들어왔어요. 붕어빵 굽는 냄새와 오뎅 국물 냄새가 진하게 코를 찔렀습니다. 정주영이 가게 안으로 한 걸음 들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카운터 뒤편에서 붕어빵을 뒤집던 여자가 손님이 들어오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어요. 어서 오세요. 인사를 하려던 여자의 목소리가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집게를 든 손이 허공에서 얼어붙었어요. 정주영도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카운터 앞에 서 있는 여자, 3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그 여자의 얼굴, 정주영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얼굴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꿈에서도 수없이 봤던 바로 그 얼굴이었어요. 지은아? 정주영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었어요. 한지은, 10년 전 임신 8개월의 몸으로 새벽에 사라졌던 바로 그 사람. 정주영은 믿을 수가 없어서 눈을 깜빡였습니다. 하지만 환상이 아니었어요. 카운터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분명 한지은이었습니다. 한지은의 손에서 집게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철컥, 날카로운 소리가 작은 가게 안을 울렸습니다. 한지은이 들고 있던 물수건도 함께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아니, 어떻게 한지은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어요. 마치 유령을 본 사람처럼 온몸이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엄마, 이 사람이 우리 아빠야? 구석 테이블에 앉아 숙제를 하던 여자아이가 벌떡 일어서며 물었어요. 아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액자 속 사진이랑 똑같네. 아이가 정주영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왼손에 화상 자국도 있고 정주영은 그 말에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왼손 손목을 만졌어요. 셔츠 소매 안쪽으로 그 자국이 만져졌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라면 끓이다 뜨거운 물이 튀어서 생긴 화상 자국, 희미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그 자국을 이 아이가 어떻게 알고 있는 걸까요? 설마 그럴 리 없는데 정주영은 중얼거렸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져 비틀거렸어요. 10년 전 임신한 채 사라진 아내, 그리고 세상에 태어나지 못했다고 생각한 아이. 하지만 지금 눈앞에 서 있는 이 10살쯤 된 여자아이는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그 순간 한지은이 갑자기 몸을 돌렸습니다. 뒷문을 향해 뛰기 시작했어요. 안 돼. 이럴 수 없어. 한지은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뒷문 손잡이를 잡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엄마, 왜 또 도망가? 아이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어요. 늘 그러잖아. 아빠 얘기만 나오면. 정주영은 가게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무릎이 차가운 타일에 닿았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호텔 방으로 돌아온 정주영은 침대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김포공항 주변의 불빛들이 아득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손은 여전히 떨렸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10여 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정주영은 30을 막 넘긴 나이였어요. 유망한 에너지 스타트업의 최연소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고, 한지은은 같은 회사 디자인팀에서 일하던 동료였습니다. 두 사람은 회사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한지은은 늘 밝게 웃었고, 정주영은 그 웃음에 반했습니다. 몇 년간의 연애 끝에 두 사람은 결혼했죠.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지은이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주영아, 우리 아기 생겼어. 한지은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정주영은 한지은을 꼭 껴안았습니다. 정말이야? 두 사람은 그날 밤 서로를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임신 중반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아기 이름을 고민하고 있었어요. 어떤 이름이 좋을까? 정주영이 물었습니다. 한지은이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서연이 어때? 서늘할 서에 연꽃연. 정주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데? 무슨 의미야? 고난 속에서도 아름답게 피어나는 연꽃처럼 살았으면 해서. 한지은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우리 딸이 어떤 어려움이 와도 꿋꿋하게 이겨내는 사람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야. 정주영은 한지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연이, 정서연, 좋다. 우리 딸 이름으로 하자. 두 사람은 몇 년간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분당에 작은 아파트 전세를 얻을 계획이었어요. 주말마다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집을 알아봤습니다. 여기 놀이터도 크고 좋은데? 한지은이 둥근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서연이 여기서 뛰어놀겠네. 정주영은 아내의 행복한 표정을 보며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임신 중반쯤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지은이 새벽에 몰래 일어나 거실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것이었어요. 정주영이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다가 우연히 목격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꼭 가겠습니다. 한지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낯선 번호에서 문자가 올 때면 한지은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곤 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게 보였어요. 지은아, 무슨 일 있어? 정주영이 물었지만 한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한지은의 눈빛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곤 했습니다. 정주영이 등을 쓰다듬어주면 한지은은 정주영의 품에 파고들며 떨었어요. 괜찮아. 내가 있잖아. 정주영이 속삭였지만 한지은의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한지은이 정주영의 손을 꼭 잡고 물었어요. 주영아, 혹시 내가 없어져도 서연이 잘 키울 수 있지? 정주영은 깜짝 놀라 한지은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왜 그런 말을 해? 불길한 예감에 정주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은아, 무슨 일 있어? 나한테 말해봐. 한지은은 고개를 저으며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행복이 깨질까봐 두려워서 그래. 정주영은 한지은을 꼭 안았어요. 걱정 마. 우리 계속 행복할 거야. 하지만 한지은의 몸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한지은이 임신 8개월이던 어느 날. 새벽이었어요. 정주영은 한지은이 침대에서 일어나는 기척에 잠이 깼습니다. 지은아? 희미한 불빛 속에서 한지은이 옷을 입고 있는 게 보였어요. 어디가? 배가 좀 아파서 병원 잠깐 다녀올게. 한지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가웠습니다. 같이 가야지. 정주영이 일어나려 하자. 한지은이 손을 내저었어요. 괜찮아. 금방 올게. 당신은 자고 있어. 그것이 정주영이 본 한지은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아침이 되어도 한지은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전화를 걸어도 꺼져 있었습니다. 정주영은 패닉에 빠졌어요. 간처병원이란 병원은 모두 전화했지만
한지은의 방문 기록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환자 명단에 없습니다. 차가운 답변만 돌아왔어요. 정주영은 미친 듯이 집안을 뒤졌습니다. 한지은의 옷가지와 생활용품은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한 가지만 사라져 있었습니다. 한지은이 늘 목에 걸고 다니던 낡은 은색 로켓 목걸이였어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지만 성인이 스스로 집을 나간 경우라며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가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의 말에 정주영은 소리를 질렀어요. 가출이라니요? 임신 8개월인데요.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정주영은 사설 탐정을 고용했어요. 몇 년간 모은 돈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한지은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 후 몇 년간 정주영의 삶은 지옥이었습니다. 회사도 그만뒀어요.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 술로 하루를 보냈고 수면제 없이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꿈속에서도 한지은이 나타났어요. 당신은 자고 있어. 그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주영은 자신을 자책했어요. 내가 그때 따라갔어야 했는데 준비했던 아기 물품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버렸어요. 마당에서 태우는 연기를 보며 정주영은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정주영은 거울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거울 속 자신은 해골 같았습니다. 광대뼈가 튀어나왔고 눈은 푹 꺼져 있었어요. 이러다 죽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어요. 이대로 죽으면 지은이를 영영 못 만나. 그날부터 정주영은 술을 끊었습니다.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작은 회사에 취직해서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오직 일만 했어요.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겠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더 흘러 정주영은 공기업 팀장까지 올랐어요. 하지만 성공의 기쁨도 잠시, 빈자리는 여전했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온 정주영은 떨리는 손으로 오래된 명함첩을 뒤적였습니다. 몇 년 전 한지은을 찾을 때 도움을 받았던 탐정의 연락처가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한참을 뒤져서 겨우 찾아낸 명함은 구겨지고 낡아 있었습니다. 정주영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번호를 눌렀어요. 벨이 3번 울린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저 정주영입니다. 기억하시죠?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아, 기억합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정주영은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붕어빵 가게에서 한지은을 만난 것, 10살짜리 딸이 있다는 것, 모든 것을 말했어요. 김포공항 근처 지은이네 붕어빵이라는 가게입니다. 최대한 빨리 조사해 주세요. 정주영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탐정의 대답을 듣고 전화를 끊은 정주영은 침대에 쓰러졌어요. 하지만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어요. 한지은의 창백한 얼굴과 서연이라는 아이의 동그란 눈동자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주영은 회사에 병가를 냈습니다. 팀장님, 괜찮으세요? 비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정주영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며칠 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전 내내 정주영은 호텔방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시계를 보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더디게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때쯤 탐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호텔 로비 카페에서 만날 수 있겠습니까? 정주영은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어요. 로비 카페. 한쪽 구석에 탐정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주영이 다가가자 탐정은 두꺼운 봉투를 건넸어요. 보시기 불편하실 겁니다. 탐정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정주영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첫 번째 사진은 한지은이 가게 앞에서 붕어빵을 굽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에서 정주영의 손이 멈췄어요. 한지은 옆에 4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남자는 커다란 채소 박스를 들고 있었고 한지은과 나란히 서서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다음 사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남자가 가게에 자주 드나드는 모습, 서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모습, 한지은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죠? 정주영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일주일간 관찰한 결과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 가게를 찾아옵니다. 탐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채소나 생필품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보이고 한지은 씨와 상당히 친밀한 관계로 보입니다. 정주영의 손에서 사진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사진들이 정주영을 비웃는 것 같았어요.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10년간 한지은을 찾아 헤맸던 자신이 바보 같았어요. 모든 재산을 탕진하면서까지 찾았는데 한지은은 다른 남자와 행복하게 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더 조사해 주십시오. 그 남자가 누군지 정확히 알아내야겠습니다. 정주영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탐정이 대답했지만 정주영은 더 이상 듣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정주영은 다시 붕어빵 가게로 향했습니다. 가슴속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끓어올랐어요. 진실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가게 앞 골목에 서서 안을 지켜봤어요. 오후 3시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익숙한 모습이 나타났어요. 사진에서 봤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남자는 채소 왁스를 들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사장님, 오늘도 이거 가져왔어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지은이 나와서 박스를 받았어요. 항상 고마워요. 얼마예요? 아유됐어요. 사장님이 우리 집에 병원비 보태주셨잖아요. 정주영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자꾸 가져오시면 아닙니다. 사장님 덕분에 우리 아들 약값이라도 될 수 있게 됐어요. 남자가 허리를 숙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주영은 멈칫했습니다. 아들, 약가? 남자의 다음 말이 들렸어요. 아내가 병원비 걱정에 밤마다 울었는데 사장님이 도와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서로 돕고 사는 거죠. 한지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는 다시 한번 고개를 깊이 숙이고 가게를 나갔어요. 정주영은 그 자리에 서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오해였던 거예요. 그 남자는 한지은의 새 남자가 아니라 그저 도움을 받는 가난한 채소 장수였습니다. 정주영은 자신의 어리석음에 한숨을 쉬었어요. 내가 뭘 의심했던 거지. 중얼거리며 가게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딸랑딸랑 종소리가 울렸어요. 한지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주영과 눈이 마주쳤죠. 한지은의 얼굴이 다시 창백해졌습니다. 주영 씨, 떨리는 목소리로 정주영의 이름을 불렀어요. 정주영은 한 걸음 한 걸음 카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지은아,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한지은은 고개를 떨궜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서연이가 안쪽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아빠. 아이는 정주영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혼내지 마세요. 서연이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엄마는 아빠를 한 번도 잊은 적 없어요. 매일 밤 아빠 사진 보여주면서 이야기해줬어요. 정주영은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10살밖에 안 된 아이가 어른처럼 말하고 있었어요. 한지은이 안쪽 방으로 들어가더니 낡은 스케치북 한 권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거. 한지은이 떨리는 손으로 스케치북을 건넸어요. 정주영은 그것을 받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서툰 크레파스 그림이 있었어요. 5살쯤 된 아이가 그린 것처럼 보이는 남자의 얼굴이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그림은 점점 정교해졌어요. 색연필로 그린 남자,
연필로 그린 남자 모두 정주영의 얼굴이었습니다. 서연이가 5살 때부터 그린 거예요. 한지은이 말했습니다. 매일 밤 아빠 사진 보면서 그렸어요. 정주영의 손이 떨렸어요. 수백 장의 그림이 스케치북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우리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다. 정주영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정주영은 서연이를 끌어안았습니다. 한지은도 함께 안았어요. 10년의 그리움이 뜨거운 눈물과 함께 녹아내렸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가게 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고 겨울밤의 어둠이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어요. 며칠 후 탐정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10년 전 일들을 모두 조사했습니다. 탐정의 목소리는 무거웠어요. 정주영은 호텔 로비 카페에서 탐정을 만났습니다. 탐정이 건넨 서류 봉투는 두꺼웠어요. 읽어보시면 모든 걸 이해하실 겁니다. 정주영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임신 후반기였습니다. 한지은은 정기 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어요. 그날 의사의 얼굴이 심각하게 굳어지는 걸 봤습니다.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일주일 후 나온 결과는 청천벽력 같았어요. 희귀 유전성 심장 질환, 한지은뿐만 아니라 뱃속 아기에게도 유전되었다는 진단이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차갑게 들렸어요. 하지만 생존 확률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설령 살아남는다 해도 평생 치료를 받아야 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한지은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대기실 의자에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손이 떨려서 핸드폰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정주영에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막 스타트업에서 성공 궤도에 오른 남편, 미래가 창창한 남편의 인생을 이렇게 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한지은은 몰래 친정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도 형편이 넉넉지 않았어요. 미안하다, 지은아, 우리도 도와주고 싶지만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한지은은 이곳저곳 지원단체에 연락했어요. 새벽마다 걸려오던 전화는 병원과 복지단체였습니다. 대기자가 너무 많습니다.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거절의 말만 돌아왔어요. 밤마다 한지은은 배를 쓰다듬으며 울었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엄마가 무능해서. 정주영이 자고 있는 옆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나만 없으면 돼. 나만 없으면 주영이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런 생각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 한지은은 결심했어요. 남편의 인생에 짐이 되지 않기로, 아이를 살릴 마지막 희망을 찾아 홀로 떠나기로 말입니다. 현금과 은색 로켓 목걸이만 챙겨 집을 나섰어요. 택시를 타고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집을 보며 한지은은 피눈물을 흘렸어요. 주영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춘천에 도착한 한지은은 작은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임신부를 위한 무료 진료 프로그램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서연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야 했어요. 작은 몸에 온갖 관이 연결된 모습을 보며 한지은은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울었습니다. 살려줘. 제발 우리 서연이 살려줘. 출산 후 일주일도 안 돼서 한지은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몸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새벽 청소 일도 했습니다. 하루에 서너 시간만 자고 나머지는 일했어요. 번 돈은 모두 서연이 치료비로 들어갔습니다. 손이 튼 것도 허리가 아픈 것도 견딜 수 있었어요. 서연이가 살기만 한다면요. 몇 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서연이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지만 여전히 정기적인 치료가 필요했어요. 한지은은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붕어빵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서연이가 5살이 되었을 때 물었어요. 엄마, 우리 아빠는 왜 안 와? 한지은은 은색 로켓 목걸이를 열어 안에 들어있는 정주영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아빠는 중요한 일을 하셔서 바빠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셔. 매일 밤 한지은은 서연이에게 정주영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아빠는 훌륭한 분이야. 똑똑하고 착하고 멋진 사람이지. 서연이는 사진을 보며 아빠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스케치북을 가득 채워가며 만난 적 없는 아빠를 그렸어요. 한지은은 그런 딸을 보며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한지은은 인터넷으로 정주영의 소식을 찾아봤습니다. 몇 년 후 정주영이 공기업에 취직했다는 기사를 봤어요. 잘됐다. 주영이가 다시 일어섰구나.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 몇 년 후에는 팀장으로 승진했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이제 행복하게 살고 있겠지. 좋은 사람 만나서. 한지은은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자신과 서연이 때문에 정주영이 불행해지지 않았다는 걸 믿고 싶었어요. 정주영은 서류를 다 읽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10년간의 진실이 이렇게 처절할 줄은 몰랐어요. 한지은이 배신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떠난 거였어요. 정주영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지은아, 미안해. 내가 몰랐어. 정주영은 붕어빵 가게로 달려갔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한지은이 놀란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주영 씨? 지은아, 이제 모든 걸 알았어. 정주영은 한지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안해. 혼자 이 모든 걸 견디게 해서. 한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나 때문에 당신 인생이 엉망이 됐잖아. 아니야, 당신이 없었으면 내 인생은 진작 끝났을 거야. 하지만 감격적인 재회도 잠시 현실의 벽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여전히 수술이 필요했어요. 한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술비가 많이 필요해요. 정확한 금액은 병원에 가봐야 알겠지만 정주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든 마련할게. 우리 서연이 꼭 살려야지. 정주영은 서울로 돌아가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상사가 깜짝 놀라며 만류했어요. 팀장님, 다시 생각해 보세요. 승진도 곧 되실 텐데 죄송합니다. 제게는 가족이 더 중요합니다. 정주영의 결심은 확고했어요. 지금까지 감사했습니다. 허리를 깊이 숙이고 나왔습니다. 퇴직금을 받은 정주영은 춘천으로 향했습니다. 한지은의 친정을 찾아가야 했어요. 10년 전 한지은이 사라진 후 처가댁에서는 정주영을 범인 취급했었습니다. 자네가 우리 딸한테 무슨 짓을 한 게 아니냐? 장인의 차가운 눈빛이 아직도 기억났어요. 춘천 외곽의 작은 집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려 대문을 두드리기가 쉽지 않았어요. 용기를 내서 똑똑 소리를 냈습니다. 누구세요? 장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정주영입니다. 문이 열렸어요. 장인과 장모는 정주영을 보자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들어가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거실에 앉아 정주영은 모든 진실을 밝혔습니다. 한지은이 왜 떠났는지, 서연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10년간의 이야기를 다 했어요. 장인과 장모는 이야기를 듣는 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몰랐네. 지은이가 그런 일을. 장모가 흐느꼈어요. 사위, 미안하네. 우리가 자네를 오해했어. 장인이 정주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닙니다. 일어나세요. 정주영이 장인을 부축했어요. 이제 함께 서연이를 도웁시다. 장인과 장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최선을 다하겠네. 처가댁에서도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내놓았어요. 많지는 않았지만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주영은 퇴직금과 처가댁의 도움을 합쳐 마침내 서연이의 수술비를 마련했습니다. 병원에서 수술 동의서를 받았을 때 정주영의 손은 떨렸어요.
보호자란에 정주영이라고 서명하며 비로소 진짜 아빠가 되었음을 실감했습니다. 수술 전날 밤 정주영은 서연이의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작은 침대에 누워있는 서연이는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아빠 무서워요. 괜찮아. 아빠가 여기 있어. 정주영이 서연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가 꼭 지켜줄게. 정말요? 약속해요? 약속해. 우리 서연이 꼭 건강하게 만들어줄게. 수술 당일 정주영과 한지은은 수술실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한지은은 정주영의 팔을 꼭 붙잡고 있었어요. 주영아 무서워. 나도 무서워. 하지만 서연이를 믿자. 수술실 문 위에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수술이 시작된 거예요. 10시간이 넘는 긴 수술이었습니다. 정주영과 한지은은 복도 의자에 앉아 하염없이 기다렸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장인과 장모도 달려왔고 복도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어요. 보호자분이신가요? 네, 어떻게 됐습니까? 정주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의사가 미소를 지었어요. 아이의 강한 생명력과 부모님의 사랑이 기적을 만들었네요. 정주영은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한지은과 함께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장인과 장모도 함께 울었습니다. 회복실에서 깨어난 서연이가 정주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 아프지 않아요. 가늘게 웃는 모습을 보며 정주영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어요. 그래, 이제 괜찮아, 우리 서연이. 몇 달 후 정주영은 김포에 작은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IT 컨설팅 회사를 차린 거예요. 공기업에서의 경력과 실력을 바탕으로 중소기업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어요. 서울 사람이 뭘 알아? 배척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진심을 다한 컨설팅은 곧 입소문을 탔고 일거리가 점점 늘어났어요. 한지은의 붕어빵 가게도 달라졌습니다. 정주영이 온라인 마케팅을 도와주면서 엄마와 딸의 손맛으로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어요. 주말이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손님들로 가게가 북적였습니다. 여기 붕어빵 정말 맛있어요. 오뎅 국물이 끝내줘요. 입소문이 퍼졌어요. 완전히 건강해진 서연이는 그림의 재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미술 시간마다 선생님의 칭찬을 받았어요. 서연이는 정말 그림을 잘 그려요. 어느 날 서연이는 전국 어린이 미술대회에 우리 가족이라는 제목의 그림을 출품했습니다. 그림에는 수술실 앞에서 기도하는 아빠와 붕어빵을 만들며 웃는 엄마 그리고 건강하게 웃는 자신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심사위원들은 그림에 담긴 따뜻한 가족애에 감동하여 대상 수상작으로 선정했습니다. 시상식장에서 서연이는 외쳤어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우리 아빠 엄마께 이 상을 바칩니다. 정주영과 한지은은 딸을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10년의 고통과 시련이 마침내 완전한 행복과 영광으로 보상받는 순간이었어요. 몇 년이 흘렀습니다. 정주영의 컨설팅 회사는 김포를 넘어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리게 되었어요. 중소기업들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는 일에서 특히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지역 농산물 온라인 판로를 개척해준 성공 사례는 지역신문에 크게 실렸어요. 김포 컨설팅 업체인 지역 농가에 희망을 주다 기사를 본 상공회의소에서 정주영에게 올해의 청년 기업 인상을 수여했습니다. 수상식장에서 정주영은 말했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사랑하는 아내와 딸에게 바칩니다. 객석에 앉아있던 한지은과 서연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참석자들이 기립해서 박수를 보냈습니다. 따뜻한 박수 소리가 홀을 가득 채웠어요. 한지은의 붕어빵 가게도 놀라운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엄마와 딸의 손맛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김포의 맛집으로 자리 잡았어요.
주말이면 멀리서 찾아오는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한 방송국에서 취재 요청이 들어왔어요. 가족의 이야기를 많은 분들께 들려주고 싶습니다. 정주영과 한지은은 고민 끝에 출연을 결정했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에서였어요.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시청자 게시판에는 댓글이 수천 개나 달렸어요. 눈물 없이 볼 수 없었습니다.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됐어요. 우리 가족도 힘내야겠어요. 사람들은 역경 속에서도 사랑과 희생을 잃지 않은 가족의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주영과 한지은에게는 더 큰 꿈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탁에서 한지은이 먼저 꺼냈어요. 우리처럼 힘든 가족들을 돕고 싶어요. 정주영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나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재단을 만드는 건 어때요? 한지은의 제안에 정주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정주영은 남은 퇴직금과 사업 수익금을 기반으로 서연이의 희망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이 재단은 희귀심장 질환을 앓는 저소득층 아이들의 수술비를 지원하는 일을 시작했어요. 서연이가 겪었던 고통을 다른 아이들은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한지은은 매주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수술을 기다리는 아이들과 부모님들에게 직접 만든 따뜻한 붕어빵과 오뎅을 대접했어요. 드세요. 힘내세요. 한 어머니가 한지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음식 먹으니까 힘이 나요. 저희도 이런 도움을 받았어요. 서로 돕고 사는 거죠. 정주영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를 간병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을 위한 창업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한 아버지가 사무실을 찾아왔어요. 팀장님, 저도 뭔가 해보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천천히 같이 찾아봅시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주영은 진심을 다해 상담했습니다. 몇 달 후 그 아버지는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게 되었어요. 12살이 된 서연이도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그림 실력이 일취월장한 서연이는 개인전을 열었어요. 희망을 그리다라는 제목의 전시회였습니다. 전시된 그림들은 모두 판매되었고 수익금 전액을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아빠, 제 그림으로 다른 친구들도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럼 내 그림에는 사랑이 담겨 있으니까. 10년 전 한지은이 집을 나서며 홀로 챙겼던 낡은 은색 로켓 목걸이는 재단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목걸이 안에는 이제 정주영의 옛날 사진 대신 새로운 가족 사진이 들어가 있었어요. 세 사람이 함께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재단 로고에도 그 로켓 모양이 새겨졌어요. 사랑의 로켓이 희망을 전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요. 김포에 마련한 작은 집에서 가족의 평범한 저녁이 시작되었습니다. 식탁에는 한지은이 만든 집밥이 가득했어요.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정주영이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제 그림 칭찬하셨어요. 서연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우리 서연이 최고야. 엄마, 이 반찬 맛있어요. 많이 먹어. 정주영은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을 바라봤습니다. 아내가 있고 딸이 있고 따뜻한 밥이 있는 이 순간, 이것이 바로 기적이었어요. 10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평범한 행복이었습니다. 고맙다. 정주영이 중얼거렸어요. 뭐가요? 한지은이 물었습니다. 이렇게 함께 있을 수 있어서 나도 고마워요. 주영아. 한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야. 엄마 아빠 왜 또 오세요? 서연이가 웃으며 물었어요. 아니야, 너무 행복해서 그래. 정주영이 서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서연이는 방에서 내일 학교에 가져갈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한지은은 설거지를 하고 정주영은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평범한 저녁이었지만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세 사람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가족은 혈연을 넘어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가장 위대한 약속입니다. 10년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 다시 만난 이 가족은 그 진리를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었어요.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한 기적은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기적은 거창한 게 아니라 함께 밥 먹고 함께 웃는 평범한 일상 속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도 김포공항 근처 작은 붕어빵 가게에서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옵니다. 그 불빛은 단순히 붕어빵을 파는 가게의 불빛이 아니에요. 희망을 잃지 않은 한 가족의 이야기가 담긴 불빛입니다. 그 불빛을 보며 오늘도 누군가는 용기를 얻고 희망을 품습니다. 세상의 모든 가족에게 이 이야기가 전해지길 바랍니다. 어떤 어둠 속에서도 사랑은 길을 찾아낸다는 것을요. 우리의 이 사연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말씀들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참여가 저희 제작진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